자, 25장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원통의 강의를 갖다가 다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원통이란 것은 이제 가운데 심이 있고, 그죠? 심 있고, 이제 이걸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서 한쪽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바깥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이런 형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뭘 배웠냐면은, 어떤 라운드로 대전된 전하가 있으면은 여기서 생기는 전기장은 이렇게 사방을 뻗어나가는데, 이게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뻗어나간다 했죠, 그죠?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라인이 있으면은 라인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전기장이 이와 같이 원통을 갖다가 옆면을 갖다가 수직으로, 원통이 있으면은 원통의 옆면을 통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은 E DA가 4파이 K Q 인에서 E DA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전기장이 옆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장 E에다가 이 옆면의 면적 2파이 반전이면 R이고, 그죠? 길이가 L이면은 이 옆면의 면적이 되죠, 그죠? 2파이 R L이 4파이 K에, 그 다음에 이 전하의 선밀도가 라미다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원통에 들어있는 전하의 양은 라무다 L이 되죠, 그죠? 그래서 L 없으시고, E는 얼마 되냐면은 2K에 식에서 이 E는 2K에 라무다의 R 되겠죠, 그죠? 이 식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가우스 법칙에서 구하는 거. 이게 2에 2파이 R L이 4파이 K Q인이면 왜 나옵니다. L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전기장이 색이 이렇게 되니까 전기장이 요 안쪽은 세고, 그죠? 바깥쪽이 되면 약해진다 했죠. 그래서 전기장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했죠. 저번에 한 거 다시 복습이에요. A에서 B까지 가면은 A에서 B, A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쪽에는 도체니까 전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제로예요. A까지는 안쪽은 제로고, 요 한쪽 반지름 A와 B 사이에서 전기장이 이게 R분의 2, R분의 1로 이렇게 떨어지고, B에 도달하면 이제 전기장이 다시 제로가 되고, 이제 이 바깥쪽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Q로 대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 요 바깥쪽 있죠, 그죠? 요 바깥쪽이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요 B에 요 안쪽 면 있죠, 그죠? 안쪽 면 마주보고 있는 요 안쪽 면만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깥쪽은 이제 제로겠죠, 그죠? 그래서 바깥쪽은 전기장이 제로가 돼요. 이런 걸 갖다가 은행 추천기도 하게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동축 케이블이라는 말 많이 써요. 동축 케이블. 여러분들이 이제 도선이 있는데 가운데 도선이 있고, 요 바깥에, 그죠? 절연체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절연체를 다시 감싸는 철망으로 된 게 뭐냐면, 이쪽에 이제 신호를 보내고, 그죠? 요걸 갖다가 접지를 시키는 그런 이제 동축 케이블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그 신호선이 많이 쓰이는 케이블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은 이제 전기장을 갖다 구해야 되겠죠, 그죠? DL이 DR이 이게 이제 델타 V가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이걸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이걸 적분하면은 요 적분은 이제 로그의 A에 B까지 A에서 B 사이가 될 거고, 라무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무다는, 그죠? 라무다는 L분의 Q니까 요 C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델타 V분의 Q인데, 이 델타 V가 뭐냐면 지금 라무다인데 이 K 라무다의
로그에 A분의 B죠. 그죠? 여기에, 여기 지금, 라보다가 L분의 Q죠. 그죠? 이 Q니까 그 Q 없어지고 나면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C는 얼마 되느냐? 길이에 비례하고, 요 길이에 비례하고, L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K에 로그에 B분의 A에 비례. 로그에 이제 값에 비례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요 값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용량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전기 용량 정의를 갖다가 델타 V분의 Q니까 여기다 Q를 갖다 대전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Q를 대전시켰을 때 이제 여기 생기는 전압을 갖다가 구하면 그때 전기 용량을 구하면 된다는 이걸 갖다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걸 좀. 모든 여러분들 값을 갖다가 구할 때 정의부터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정의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C 값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특별히 이 L분의 C를 갖다 구하면 이게 K에 이 K에 로그에 B분의 A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이 돼서 요 AB 길이의 로그 값에 비례한다는 거. 로그 값에 반비례겠죠, 그죠?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행 축전기가 있을 때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쪽 반지름, 바깥쪽 반지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체로 되어 있고, 그죠? 안쪽에 플러스 Q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Q로 대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 공이 있고, 그죠? 가운데 9가 들어있고, 여기 이제 플러스 Q면은, 여러분 도체는 뭐라 했죠? 도체 성질에서. 전하는 도체 표면을 분포한다 했죠, 그죠? 도체 표면을 분포해. 그래서 이 플러스는 이렇게 돼요. 플러스 Q는 이렇게 이제 고르게 분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체를 갖다가 감싸고 있으면, 도체 안쪽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Q로 돼야 되겠대. 마이너스 Q. 왜냐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전기장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Q가 되고, 요 바깥쪽 있죠, 그죠? 요 바깥쪽은 제로가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하고 다르죠, 그죠? 만약에 이제 이게 안쪽에 전하가 없으면, 그죠? 일반적으로 도체가 없으면 이렇게 빈 공간이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대전을 시키잖아요, 그죠? 전하를 갖다 놓으면은, 일반적으로 이 대전된 전하는 도체의 바깥 표면에만 존재해요, 일반적으로는. 안쪽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안쪽에 내가 억지로, 그죠? 대전을 시킨 거예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억지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내가 좀 더 이걸 키워보면, 바깥 도체를 갖다 좀 키웠어요. 바깥 도체. 이 파란 부분 있죠, 그죠? 파란 부분. 바깥쪽 도체를 조금 내가 가장해서 그린 거예요. 가장해서. 그러면 이제 파란색 부분은 뭐냐,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전기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바깥의 전기장이 제로가 도체 내부니까.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있잖아요, 그죠? 바깥쪽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안쪽에 이제 플러스 Q로 대전돼 있죠, 그죠? 그럼 이 도체 안쪽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Q로 대전돼 있어요. 이 바깥쪽 있죠, 그죠? 맨 바깥쪽. 네. 여기는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플러스 Q가 있고, 그죠? 마이너스 Q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봤을 때는 전기장이 얼마냐면 전기장이 제로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도체 안에다 대전시. 그럼 이걸 갖다 내가 전기장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A, B에 있으면은 제로에서 A 사이에서는 도체니까 전기장이 제로겠죠, 그죠? 전기장이 제로가 될 거예요. 전기장이 제로가 되고, A와 B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B부터는 이제 여기 반지름 A, 여기 반지름 B, 반지름 C까지 해서 여기 전기장이 제로고, 바깥은 제로인 거예요. C 바깥도 제로.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이제 대전을 시킬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은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이제 이걸 Q로 갖고 대전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C는
델타 V분은 Q니까 델타 V를 구해야 돼요. C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델타 V는 요 A에서 B 사이 전기장을 다 적분한 거죠. 그죠? A.dr이 마이너스 한 개, 이게 델타 V니까 마이너스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운행이죠. 그죠? 운행일 때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R 제곱 반비례해서 그죠? 이게 E.DA가 이 가우스 법칙이 4파이 K Q 인에서 이게 얼마냐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고 그죠? 반지름 R 똑같은 이 점들이 전기장의 세기니까 E이고 면적은 얼마냐면은 반지름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으니까 4파이 R 제곱이 될 거고 이게 4파이 K 이 안에 들어있는 전화량은 요 플러스 Q죠. 그죠? Q가 될 거예요. 4파이 4파이 없어지고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K의 R제곱의 Q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죠. 그죠? 마이너스 R제곱의 Q제곱 아니 KQ를 갖다가 적분하는 거예요. 이게 A에서 B까지. 그럼 이건 이제 R제곱이니까 적분은 마이너스 R분은 KQ인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그죠? A에서 B가 돼서 KQ의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요. 이게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요. 델타 V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C는 V분의 Q니까 C는 V분의 Q니까 여기다 집어주면 Q고 그죠? 델타 V가 지금 얼마냐면 절대값을 해야 돼요. 지금 전화 차이니까 요 값 절대값 KQ에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서 QQ 없어지고 그죠? K분의 1에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이제 이 통분하면 이제 이 값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식에서 만약에 P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이제 가운데 Q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P가 무한대로 BB는 약분되고 그죠? 그러면 C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을 안 듣지? C는 K분의 A가 되겠죠. 그죠? 무한대가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했죠. 그죠? 만약에 지구가 하나의 축전기라면은 그 지구의 축전기 용량을 했죠. 그죠? 지구 반지름 제곱이었고 K값 제곱이면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페라밖에 안 된다고 그죠? 수백 마이크로페라밖에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원행했고 그죠? 도체했고 원행했고 그죠? 평행했고 다 했죠. 그죠? 점전에 의한 거 그죠? 우행했고 R 제곱 비례하는 그 다음에 원통했고 그죠? 그 다음에 평행판 축전기 이게 이제 금방 한 거예요. B가 무한대로 가면은 폭발 이시를 되면 K분의 1이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평행판 축전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축전기 연결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라든지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축전기를 갖다 연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백열 연결 여기서 이제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하가 쌓이고 여기에 C1, C2가 있고 그죠? C1, C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쌓이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서 쌓이고 항상 쌓이는 양은 플러스 Q1 마이너스 Q1만큼 쌓이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Q2 마이너스 Q2에서 여기는 Q2가 쌓이는 거. 그러면 이제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서 쌓이고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토탈 쌓이는 전하량은 Q는 Q1 플러스 Q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평행판 축전기겠죠. 그죠? 축전기 양쪽에 걸리는 전압 V 있고 그죠? 여기도 걸리는 전압 V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 V에서 C1을 곱해주면은 이게 쌓이는 전압 Q1이 될 거고 C2에다가 V를 하면 Q는 CV니까 Q2가 되겠죠. C1 1V가 Q1 C2V가 Q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Q1, Q2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C1V 플러스 C2의 V가 되고 C1 플러스 C2의 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로 봤을 때는 이렇게 Q1 플러스 Q2고 그죠?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전압이 걸려서 그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하나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Q는 CV에서 그죠? 이걸 하나로 보면은 C는 묘식에서 뭐냐면은 C1 플러스 C2가 돼요. 그래서 백렬 연결이 되면은 축적기 용량은 그냥 이렇게 돼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죠, 그죠? 잘랐다 생각하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촉진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반 자르면 그죠? 두 개로 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났어. 그냥 단순히 대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백렬 연결일 때는 항상 여러분들 명심할 게 양쪽에 거리는 양단 전압이 같아요. 전압이 같고 그 다음에 쌓이는 전하량은 다르다는 걸 갖다가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백렬 연결은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용량을 늘리려면 그냥 옆으로 쭉 그냥 백렬을 연결해주면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100개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백렬 연결.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직렬 연결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직렬 연결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Q1 이게 C1이 있고 그죠? 콘덴서 C1이 있고 콘덴서 C2가 있어갖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전압 Q가 쌓이겠죠, 그죠? 플러스 Q가 쌓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Q가 쌓일 거고 본래 이제 요 두 개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Q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Q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치면 실제로 이제 전자가 흐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놓으면 전류를 배우니까 그죠? 전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쌓인 만큼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겨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 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땡겨가니까 마이너스 이동하면 실제 전류 이렇게 이동하는 거겠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쪽이 플러스만큼 가겠고. 그래서 쌓이는 양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직렬이기 때문에 쌓이는 전화 양이 양쪽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쌓이고 이제 이게 멈추면 여기에 전화 Q가 쌓이고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쌓이는 그리는 전압을 갖다가 V1이라면 V1 곱하기 C1을 곱하면 이게 이제 전압 Q가 될 거고 여기에 C2에다가 V2를 곱하는 게 이제 전압 Q가 될 거고 Q는 CV에서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가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그죠? 여기 전압이 걸리고 여기 양쪽에 해서 나누어서 걸리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직렬이에요. 직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개 같기 때문에 전압 양이 같아요. 직렬이면 흐르는 직렬. 백렬일 때는 전압이 같았죠, 그죠? 직렬이면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전압 양이 같아요. Q가 같아요. 그러면 V1은 뭐가 되냐면은 C1분의 Q가 되고, 그죠? V2는 C2분의 Q가 된다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에 걸린 전압 V니까 이게 V1 플러스 V2가 전체 전압 분하는 직렬, 여기 V1 걸리고, 그죠? 전압 강화 생기고, V2 강화 생기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전압 강화, 킬로 불치를 다시 시키는 배울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V1이 C1분의 Q고, V2가 C2분의 Q가 돼요. 그럼 이걸 이제 하나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전류가 흘러가고 그죠? 플러스 Q가 되고 마이너스 Q가 흘러간 거죠, 그죠? 그럼 Q는 CV니까 그죠? V는 뭐냐면 C분의 Q가 돼요. 이게 C분의 Q가 돼요. 하나로 봤을 때는 가운데는 안 보이는 거죠, 여기는 이 양쪽에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된단 말이에요. 요 식에서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Q가 없어지고, 그죠? Q 없어지고 나면 C2분의 1이. 그래서, 콘덴서의 직렬 연결에서는 C1, C2가 이렇게 해서 직렬 연결하면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C분의 1이 돼서, 그죠? 이게 이제,
역수를 취해서 그죠? 더하기 때문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콘덴서 용량이 줄어들어요. 직렬 연결에서. 대신에 이제 요 전압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전압을 갖다 좀 세게 걸 수가 있어요. 직렬이면. 그 차이는 있어요. 나중에. 직렬 연결에서는 용량이 줄어든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저항이 있죠, 그죠? 저항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저항을 갖다가 직렬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저항을 갖다 이렇게 R1, R2를 직렬 이렇게 연결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저항을 갖다가. 그럼 저항을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직렬 연결하면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여기 I, R1이 그죠? I, R1이 여기에 그러면 전압 V1이 될 거고 여기 전류 I가 그러면 I, R2가 전압 V2가 되겠죠. 이거 똑같죠, 그죠? 이거 Q 대신 이제 양쪽 미분한다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전류가 같기 때문에 I는 뭐가 되냐면은 R1 분의 V. 그 다음에 그죠? 이 식에서 보면 I는 R2 분의 V죠, 그죠? V1, V2 되겠죠. 그보다는 이제 좀 이쪽을 더 더하면 그죠? 여기에 이 같은 경우 여기 걸린 전압 V1, V2니까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가 돼서 I의 R1 플러스 I의 R2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IR이 돼서 그죠? R은 R1 플러스 R2가 돼요. 저항인 경우에는 직렬을 갖다가 단순하게 저항을 갖다가 더하면 되고 그죠? 그런데 콘덴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 C분의 1이 C1 플러스 1 플러스 C2 플러스 완전히 저항하고 콘덴서는 커패시터는 이게 연결의 방법이 완전 그래서 계산하는 식이 이게 직렬, 백렬이 서로 크로스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식 자체가. 중요한 건 이제 직렬이면은 전압을 갖다 이렇게 나눠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 양이 같다는 거 직렬이면. 백렬이면 아까 뭐였죠? 양쪽 전압이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을 갖다 두 개 더해주면 되겠고 그죠? 앞에씩 요 식이 중요하고 그죠? 양쪽 전압이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직렬일 때는 두 개의 전압을 갖다가 더해주고 그죠? 더해주고 이게 같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양쪽 전압이 같은 거. 전압의 양 Q가 같은 거. 전류가 같기 때문에 흘러 들어간 전류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했잖아요, 그죠? 전류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전하의 변화량을 갖다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요 전류가 흘러든 만큼 전하의 양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전하량이 똑같아져요. 양쪽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이 문제예요. 좀 복잡한 거 25-3인지와 같이 콘덴서가 4마이크로, 3마이크로, 3마이크로, 6마이크로, 2마이크로, 8마이크로 되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식에서 단위는 이제 전부 다 마이크로페럿이에요. 마이크로페럿이 생성되어 있는데 마이크로페럿 되어 있으면 전체 전기 용량을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페럿. 그럼 일단 뭐냐면 100열부터 경험을 해요. 100열은 단순하게 두 개 더하면 되죠. 그죠? 1하고 3을 더하면 이게 이제 4짜리 됩니다. 6하고 1을 더하면 이거 8이 되겠죠. 그죠? 그럼 위에 식은 뭐냐면 4 더하기 4가 되고 그죠? 밑에 식은 8 더하기 8이 돼요. 8 더하기 8. 위에 더하기 4 더하기 4는 이제 직렬이죠. 그죠? 직렬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돼서 여기 이제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돼서 이게 C분의 1이니까 C는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2로. 4를 갖다가 두 개 직렬 연결하면 반으로 딱 줄어요. 콘덴서에서는. 그 다음 이제 8, 6에도 마찬가지 반으로 줄여서 4가 되겠죠. 그죠? 2하고 4는 다시 백렬이니까 단순하게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합성 전기 용량은 6 마이크로페럿이 돼요. 쉽죠, 그죠?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충전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갖다가 닫잖아요. 그죠? 축전기 스위치를 닫으면 플러스에서 이제 전화가 쌓이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놈에서 전류가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전류가 많아지겠죠. 그죠? 흘러들어온 만큼.
이렇게 이제 흐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여기 이제 전압이 없었죠, 그죠? 전압이 없다가 점점 쌓이게 되면 이제 전기장이 증가하겠죠, 그죠? 전기장이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V는 ED에서 전기장이 이제 증가하니까 이제 V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그럼 전압가 쌓인 만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전지의 화학적 에너지를 감소한다. 이제 이게 만드는 힘을 뭐냐면 전지의 화학적 에너지, 배터리는 전부 다 화학이거든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게 전적 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전기장은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플러스 이제 전압가 쌓이면 이제 전압이 이제 여기가 제로고 그죠? 여기를 제로로 잡는다. 여기 이제 V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전압가 쌓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V를 갖다가 뭐로 정의했냐, V의 정의는 이걸 했어요. 델타 V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갖다가 Q로 나눈 것이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Q의 델타 U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식에서 이제 델타 Q가 이렇게 가서 점점 쌓이겠죠, 그죠? 점점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게 전지가 없는 상태에서 dQ가 쌓이고 해서, 그죠? 결국 이제 이게 Q만큼 쌓일 건데, 그러면 전압가 이제 높은 데다, 그죠? 전압을 갖다 보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갖다 해줘야 된다, 일을 갖다. 얼마만큼? 델타 U만큼. 델타 U는 얼마냐? 요 오기가는 양을 갖다 dQ라면 dQ에 여기 이제 걸린 전압을 갖다 V만큼. 이게 뭐냐면은 du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쌓인 전압량이 어떤 Q라 치면 V는 뭐냐면은 Q는 CV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뭐냐면은 요 Q에 비례하는 양이 돼요. 여기 이제 전기 용량이 C면 dQ는 뭐냐면은 C분의 Q가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du가,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q가 제로다, 이게 q가 제로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죠? 그때는 뭐냐면 du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q가 크면 클수록 du가 커지겠죠, 그죠? 왜냐면 전압이 커지니까. 이게 뭐가 똑같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프링 있죠, 그죠? 스프링. 그냥, 스프링 상수 k고, 그죠? 이게 이제, x가 제로에서 내가 이만큼 늘리면은 이제 그때 필요한 이제 F는 KX만큼 힘이 들어가고, 그죠? 내가 DX만큼 더 늘리면, 요 DX만큼 더 늘릴 때, 필요한 힘이 뭐냐면 F만큼 더 필요하죠, 그죠? F는 뭐냐? KX, DX에다가 DX를 하면 뭐냐? 내가 이만큼 더 늘릴 때 해주는 일의 양이 된다.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처음부터 제로에서 X만큼 이걸 갖다가 쭉 늘리면, 처음에는 이제 힘이 적게 들어가죠, 그죠? 스프링이 늘릴 때. 그러면 이게 이제 2분의 1 kx 제곱이 되죠, 그죠? 계산하면, 적분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q가 제로에서, 그죠? 점점 보낼 때 q가 제로 상태에서, 그죠? q가 제로 상태에서 이게 점점 q가 커질 거면, 그럼 전압이 높아지겠죠. 높아진 만큼 그 다음에 dq를 보낼 때는, 그 다음에 스프링이 늘어난 상태에서 더 늘리려면 힘이 더 들어가듯이 전압이 높은 데다가 더 높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이 이제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처음 이제 q가 제로 상태에다가 이 dq만큼 쌓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dq만큼 더 높이면 전압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왜냐면은 v는 c분의 q니까 q가 커지면 이제 점점 커지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점점 커지면 올라가게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q를 갖다 내가 제로에서, 그죠? 제로에서 q만큼 나중에 최종적으로 q는 이게 이제 만약에 배터리 전지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넣는 이 전압이 V라 치면, 전체 전압이 이 V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에요. 배터리, 뭐라는 거, 전기 출력 전압이라 치면, 이게 이제 V0가 돼서, 그죠? 이게 이제 제로에서 Q는 CV0가 되겠죠, 그죠? CV가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토탈, 최대 이제 충격량이 되겠죠, 그죠? Q는 최대 충격량까지 돼야 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어떤 힘을 줘서, 그죠? 100N 힘을 가해서 치면은 이게 이제 외로웠던
가하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 스프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 힘을 갖다가 힘이 해당되는 게 이 같은 경우에는 F는 KX지만 여기서는 V는 C분의 Q가 될 거고요. X에 해당되는 게 Q에 해당될 거고 K에 해당되는 게 C분의 1에 해당될 거고 양쪽으로 갖다가 DX를 치면 DQ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에 해당되는 게 Q에 해당될 거고 K에 해당되는 게 C분의 1에 해당될 거고 F에 해당되는 게 이게 이제 V에 해당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0에서 Q까지 내가 이제 쫙 쌓아 올리면 전화를 갖다 충전시키면 0에서 Q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내가 전체적으로 가진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 적분은 굉장히 쉽죠, 그죠? Q에 대한 적분,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게 2분의 1 Q제곱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 Q제곱, C분의 1, 이 C분의 Q제곱. 이게 뭐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스프링 상수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 KX 제곱과 똑같은 식이에요. 2분의 1 C분의 Q. K 대신에 C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dQ에 V만큼 해서 이걸 적분해주면 된다. 그런데 V가 이게 C분의 Q다. 그걸 갖다 적분하는 거 제로에서 Q까지. 그래서 2분의 1 C분의 Q제곱. 근데 Q는 CV죠, 그죠? Q는 CV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2분의 1 C분의 Q인데 Q가 C제곱 V제곱이 돼서 CC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CV제곱이 돼요. CV제곱. 이게 이제 금방 설명해. Q가 쭉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 늘어난 만큼 전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해준 열의 양이죠, 그죠? 똑같죠, 그죠? X고 힘이고, 그죠? F는 KX고, 그죠? F는 KX고, 이걸 갖다가 0에서 X까지 적분하면 2분의 1 KX 제곱이 될 거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VQ가 될 거고, 그죠? 양쪽 이게 VQ, 면적이잖아요,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델타 V. 근데 Q는 CV니까 2분의 1 CV 제곱이 될 거고. 안 그러면 V는 C분의 Q니까 이걸 여기다 집으면 이 C분의 Q 제곱이 될 거고. 똑같은 식이에요, 이게. 2분의 1 VQ, 2분의 1 CV 제곱, 이 C분의 Q 제곱. 이 세 개가 똑같은 공식이에요. Q는 CV. 똑같은 식이에요, 세 개가. 그래서 축전된 전기장의 에너지를 한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고치면 V는 ED랬죠, 그죠? V는 ED랬어요. V는 ED. 만약에 여기 생기는 축전기에서 생기는 전기장을 갖다 E라면 거리가 T이면 그죠? V는 ED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C에 E제곱 D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축전기에 평행판 축전기 있죠, 그죠? 이 면적을 갖다 A라 치고, 그죠? 그러면 C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실은 자리에 D분의 1 했죠, 그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C가 지금 이 실은 자리에 D분의 A고, 그죠? E제곱에 D제곱이 돼요. 그럼 DD 없어지고, 그죠? AD가 남죠, 그죠? 2분의 1 이 실은 자리에 E제곱에 AD가 돼요. 이 실은 이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AD가 되는데 AD는 뭐냐면은 A가 이 면적이에요. 판의 면적이고 D가 간격이죠. 그러면 A 곱하기 D 하면 이 부피가 돼요. 전기장에 존재하는 부피가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기 이제 전기장 형태가 2분의 1 CV제곱, 2분의 1 C분의 Q제곱 이 공식인데 똑같은 식이에요. 이걸 갖다가 고치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볼륨에다가 이게 이 V 헷갈리지 마세요. 이 V는 볼륨이에요. 볼륨.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볼륨에 비례하는 양이고 이게 이제 2분의 1 입실은 제로 E제곱에 비례하는 양이 돼서 이걸 갖다가 μ1에서 에너지 밀도래요. 위치 에너지 밀도.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 쓰이냐면은 나중에 전자기파를 배울 때 전자기파 예를 들면 빛 같은 거 전기장 자기장이 결합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전기장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주어져요. 이 입실론제는 B제곱, E제곱이고 자기장 어떻게 주어지느냐? 뮤 B는 2분의 1 뮤 B의 B제곱이 돼요. 그러면 자기장의 B제곱. 전기장의 제곱, 자기장의 제곱인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개의 값은 똑같아요. 얘는 밀도로 따지면. 뭐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2분의 1 C분의 Q제곱에 이런 식으로 적분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F는 KX, 그죠? 스프링에서부터 생각하면 제일 쉽다 했어요. 스프링을 갖다가 늘리는 거하고, 그죠? 우리가 전화를 갖다가 이렇게 쌓으려는 단계가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전화를 갖다 높게 쌓으려면 전압이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V는 C분의 Q예요. C분의 Q. 전압 더 쌓이면 이제 전압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 놓고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AED 이제 문제예요. AED.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 심장 정지되어 있을 때 그죠? 세동적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AED는 아니고 이제 사람이 직접 의사가 축전기를 이용해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림이 있을 건데 이거 말고 어디 갔죠? 이 그림 맨 처음 놓은 그림 있죠? 이 그림 의사가 이제 이게 이 두 개의 팽판 축전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팽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건 전극이고 이게 이제 축전기 두 개가 굉장히 큰 전화를 갖다 지금 보관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스위치를 열어서 그죠? 이게 충전된 전화를 갖다 이게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17페이지. 이제 세동기예요. 그래 세동기인데 이게 축전기를 생각하면 돼요. 축전기에 지금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축전기는 AED는 아니고 저장되어 있는 이 판극을 갖다가 두 개 연결해서 그죠? 한 자에 연결해서 스위치가 이렇게 되시면 스위치를 딱 닫으면 이제 한 자에다 전기 쇼크를 줄 거예요. 그럴 때 C가 얼마냐? C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페르 그러니까 110 마이크로페르쯤 되네요. 실제 쓰는 걸 이제 계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저장된 에너지는 뭐냐면 1200주를 갖다 보관을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U예요. U의 맥시멈 값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C분의 Q 제곱 또 하나 더 뭐 했죠? 2분의 1 QV죠, 그죠? QV. 이 세 개 공식이 똑같아 했어요, U는. 그 다음 이제 방전될 때 뭐냐면은 이것을 한 절반 정도, 그래서 600주를 갖다가 방출을 할 거예요. 방출하는데 이제 그때 저장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시간이 2.5ms 동안에 전달할 거예요. 이 중요해요. 아주 짧은 순간에 확 보내야 된다고.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심장 전기 충격을 줄 때 몇백 줄 한다. 의사가 예친다고. 처음에 600줄, 말 안 들으면 더 높여, 700줄, 더 높이겠죠. 그죠? 그럼 점점 에너지 강도에서 이게 다 되고 하면 이게 이게 뭐죠?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이 가슴이 탈 정도로, 그죠? 전기 쇼크를 심하게 줘요. 이게 탈 정도로. 왜냐면 이제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 쇼크를 갖다가 심장이 거의 파열될 정도로 쇼크를 준다고. 이게 심장이 뛰기 위해서,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한 600주를 갖다가 이 미리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워죠. 이게 파워가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건 축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전 사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감전할 때는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크면서도 그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거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었던 게 뭐냐면은, 첫 200주울이, 그죠? 1.2kJ이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때 필요한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U는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그죠? V는 얼마 되느냐? 2U를 갖다가 C로 나눠서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죠?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 C로 나누는. 나머지 계산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구하면은 이게 4.67 곱하기 10의 3승볼트. 그러니까 4.67kV 정도군요. 4,600V 정도 돼요. DC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고전압을 발생시켜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게 전달된 평균 전력을 구하세요. 이 델타 P를 구했죠. P를 구했죠. 그죠? P는 델타 U가 그죠? 걸린 시간을 나눈 거죠. 그죠? 전력이니까, 파워니까. 그럼 이게 얼마 정도 걸리느냐? 시간이 아까 2.5ms 있죠. 그죠? 2.5ms,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그 다음에 전달된 에너지는 600J니까 600이고. 계산하면 이건 쉽죠, 그죠? 이런 거 계산할 때 나누지 말고 4로 곱했어요. 4로 곱하면 4 곱하기 2.5면 이게 10이 되죠, 그죠? 10이 되고 4 6이 2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4에서 2.4가 되겠죠, 그죠? 이거만 갖고 그래서 2.4 곱하기 10의 3승, 10의 5승 와트. 그러니까 약 240kW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그죠? 평균 전력을. 그래서 뭐죠? 그 심장 충격할 때 보면은 단위를 갖다가 보통 이 줄을 갖다가 몇백 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고 순간적으로 해서 막 흘려보낸다고요. 그럴 때 이제 이게 보내는 걸 갖다가 조절하거든요. 한 사이에 외친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전기 충격에서 이제 막 환자가 들썩이고 하면서 이제 쇼크를 받는 거죠. 중요한 공식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콘덴서 축전기가 그 다음에 이용 많이 되는 게 어디 이용 많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카메라 플래시 있죠, 그죠? 카메라 플래시.